에반이 유리한테 맨날 갈굼당하면서 좀 쪼다같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한성의 말에 따르면 명색의 자하드 왕과 수석 길잡이입니다. 에반이 존댓말을 하는 건 자신이 섬기는 유리 자하드나 레펠리스타 자하드, 쿤 마스테니 자하드, 전 자하드 공주인 가람 자하드 같은 자하드 공주들밖에 없고요. 모라액송에 소속된 쿤 하칠링은 에반한테 존댓말하고 쿠르다는 에반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에반이 우렉마지노한테 반말하는 걸 보면 그가 우렉을 섬기거나 모라액송에 소속되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모라액송 부단장인 우렉한테 깍듯이 대하는 유제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에반은 자하드 왕과 수석 길잡이라서 일반인들에 비하면 신분이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반은 유리보다도 랭킹이 높은데요. 초록사흘 회수전 랭킹이 500위 정도였던 유리와는 달리 에반은 랭킹 100위권 이내에 드는 최상위의 랭커입니다. 하지만 이건 A급 길잡이로서의 능력 때문에 얻은 랭킹이고요. 전투력 자체는 유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탑의 랭킹은 강함과는 별개로 탑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매겨지고 있으니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탑에서 에반이 보여준 전투 능력은 슬레이어였던 카라카와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을 정도로 하이랭커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죽음의 층에서 헬주의 군단장이었던 월콧을 제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혼이 없는 존재라 죽이진 못했지만요. 그런데 에반은 길잡이답게 굉장히 특이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부서진 길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카라카에 따르면 이건 길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물체를 과거의 상태로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정거장에서는 감옥선 안에 텔레포트 장치를 설치해서 에반켈과 유한성, 카라카의 쫄병들이 넘어올 수 있게 만들었고요. 카라카와 화이트를 풀어준 것도 모자라서 화이트가 죽기 전에 엔나코어로 그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파시온이 엔나코어의 사용 유무를 확인하면서 에반도 찍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에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다시 자하드궁에 돌아가거나 연운이 있는 월화액송에 찾아가는 건데 자하드궁에 돌아가면 잡힐 게 뻔하니 우선 월화액송으로 향할 것 같고요. 거기서 유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지라 월화액송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돼서 이번만큼은 쉽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게나의 새끼를 구해주며 심부름까지 도와주는 우렉은 혼자서라도 자하드궁에 쳐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람의 경우와는 많이 다른 게 가람은 탑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자하드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거라서 탑에 관심이 없는 우렉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요. 유리의 경우는 친구가 붙잡힌 거라서 누구보다도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우렉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랭킹 9등이자 월화액송 수장인 백령까지 도와줄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절친인 우렉이 자하드궁에 혼자 쳐들어간다고 하면 백년도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유리 사건을 계기로 백령과 유재 등 월화액송 실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유재는 6등급으로 7등급인 백령과 우렉 바로 아래인데 시험의 층에 나왔던 애들은 대부분 4등급입니다. 예전에 하칠링이 유재의 명령을 수행하려다가 귀찮아서 인턴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쿠르다는 인턴보단 높은 3등급입니다. 유재가 유리한테 존댓말을 하긴 하는데 왠지 포스를 보면 유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재는 유리의 공격 속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선별 인원들을 구해내는 데 성공한 걸 보면 확실히 최소 유리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